모두가 견과류는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기 있는 견과류. 몇 가지가 오히려 기억력 저하를 촉진시키고 사고를 흐리게 만들며 뇌에 염증을 유발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러한 견과류를 매일 섭취하면서도 이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김준호 박사입니다.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기억력과 정신적인 예리함을 지키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목격해왔습니다. 올바른 음식은 마음을 지켜주지만 잘못된 음식은 그것을 조용히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제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이며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심지어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단백질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견과류 4가지가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이 견과류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건강에 좋다고 홍보되었지만 실제로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을 올리며 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견과류 4가지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8가지 견과류, 즉 매일 섭취해야 할 4가지와 절대로 피해야 할 4가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모든 정보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60세 이후의 뇌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특히 위험하며 기억력 저하와 뇌 손상 가속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견과류 1가지를 공개할 텐데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찬장 안에도 그 견과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1. 브라질너트. 인지 저하를 막는 보호막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래야 어르신을 위한 건강 수업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이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이를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건강과 삶을 돕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견과류는 매일 챙겨 먹어야 할 강력한 선택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돕고 사고를 또렷하게 하며 심지어 기분까지 안정시키는 자연의 약과도 같습니다. 이제 각 견과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60세 이후에 더욱 중요해지는지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지는 꽤 되었고 연세는 거의 70 가까우셨죠. 어느 날 서울의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몹시 혼란스럽고 불안한 표정이셨습니다. 이름이나 날짜 같은 간단한 것들도 자꾸 잊어버리고 예전 같지 않게 쉽게 짜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뇌훈련 게임도 해보고 건강기능식품도 여러 번 바꿔보셨지만 뿌연 안개처럼 깔리는 그 뇌의 흐릿함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강 교수님의 몸속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량 원소가 심각하게 부족했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 영양소의 존재를 거의 모르시지만 사실 셀레늄은 우리 뇌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방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브라질너트 한 알만 드셔보세요. 특별한 식단도 복잡한 건강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한 알. 그렇게 3주가 지나 다시 병원에 오신 강 교수님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졌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죠.
조용히 제게 몸을 기울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견과류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정신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브라질 너트의 힘입니다. 이 특별한 견과류는 세계에서 가장 고농도의 천연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 한 알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103% 이상을 채울 수 있죠. 일반적인 영양제와 달리 브라질 너트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유기물과 결합된 형태라 우리 몸, 특히 흡수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몸에도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셀레늄은 오랜 세월 누적된 세포 손상과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세포는 손상에 더욱 취약해지고 이로 인해 기억력 감퇴, 뇌염증 사고력 저하가 서서히 찾아옵니다. 이때 셀레늄은 뇌 속에서 조용히 그 손상을 막아주는 수호자 역할을 해줍니다. 게다가 셀레늄은 뇌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시온을 생성하는 데 필수입니다. 이 글루타시온이 부족하면 독성 단백질이나 노폐물이 뇌 안에 쌓이게 되어 결국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죠. 브라질 너트는 몸이 이 청소 시스템을 스스로 돌릴 수 있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원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견과류가 진짜 특별한 이유는 뇌세포 안에 에너지 발전소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를 지켜준다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는 느려지고 집중력은 사라지고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브라질 너트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바로잡아 줍니다. 물론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셀레늄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1 이하를 넘기지 말고 가능하면 껍질째 냉장 보관하며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작은 의식이지만 건강에 엄청난 가치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은 알약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이 준 지혜를 존중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강 교수님처럼요. 단 하나의 견과류가 기억력을 살리고 뇌를 보호할 수 있다면 다음에 소개할 견과류까지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더 클까요? 저는 이것을 조용히 뇌세포를 지키는 수호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조차 모른 채 매일의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음 견과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호두. 신경세포의 수호자 호두는 그 자체로 뇌를 위한 완벽한 수호자입니다. 이 작은 견과가 주는 깊은 안도감은 단지 영양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김새가 사람의 뇌와 닮아서일 수도 있고 입안에 오래 남는 고소하면서도 흙내음 가득한 풍미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호두는 할머니를 떠올리게 합니다. 매일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책을 읽으시며 조용히 호두를 까드시던 모습, 그 작은 껍질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벗기시며 이걸 먹으면 생각이 맑아진단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의사로서 뇌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호두는 너무 자주 과소평가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뇌 건강 동반자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닌 노년기의 뇌를 매일 지켜주는 방패 같은 존재죠. 60세를 넘기고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신경세포 간의 소통이 점차 둔해지고 연결 지점인 시냅스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이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지죠. 하지만 호두에는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더해 호두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한 가지 식품에 이런 조합이 들어있는 경우는 드물죠. 기억력에 대해 말하자면 해마다 더 많은 환자들이 기억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게 털어놓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혼란.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기억을 빼앗는 게 아니라 자립적인 삶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호두는 뇌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고령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유의미하게 더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 30개는 약 2ml의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나이가 들며 세포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양소 중 하나이며 자연식품 중 호두는 그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한 줌 약 7, 8개 생호두나 약간 구운 무염 호두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라고 권합니다. 특히 치아나 삼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씹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뇌를 위한 투자임을 기억해 주세요. 매일의 호두 한 줌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기억력과 사고력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꾸준히 실천할수록 더 선명한 생각과 또렷한 기억,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가 따라옵니다. 모든 변화는 이 작은 호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 번째 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이 견과는 뇌를 젊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세 번째로 소개할 견과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반복해서 보게 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절되지 않는 혈당이 기억력과 사고력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요즘엔 많은 연구자들이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높은 혈당 수치가 뇌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걱정돼서 병원을 찾는 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혈당 수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쉽게 권하는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아몬드를 매일 식단에 넣는 것입니다. 아몬드는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지만 특히 뇌 건강에 있어서는 혈당 안정화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이 잦아지고 동시에 우리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심에는 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몬드는 약 3.5g의 식이섬유와 고품질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뇌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염증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관 건강 측면에서 아몬드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혈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장기입니다.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빠르게 약해지고 그 결과로 정신적인 혼란, 자주 깜빡임 심할 경우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비타민이 마그네슘, 그리고 몸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뇌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국내 서울의대와 분당서울대병원 공동연구에서도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 그룹이 더 나은 혈관 기능과 산소 공급 효율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한국인 노년층에게 가장 부족한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아몬드 한 줌 약 15-20ml는
약 75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신경계 안정을 돕고 숙면을 유도하며 과도한 신경 흥분으로 인한 세포 손상도 막아줍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잠이 들기 힘들고 자주 깬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혹은 오후 간식으로 껍질째 생아몬드 15알 정도를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은 물에 하룻밤 불려서 드시면 부드럽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이건 단순히 먹는다는 행위를 넘어서 뇌를 위한 일상의 의식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 작고 고소한 한 알 한 알이 뇌세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몇 년 후 거울 속 나 자신이 지금보다 더 맑고 선명한 눈빛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면 오늘부터 아몬드를 삶에 들이십시오. 지금부터 소개할 네 번째 견과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거의 언급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깊고 회복력 있는 잠 없이는 어떤 음식도 기억력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번째로 소개할 견과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강미정 72세이시며 몇 달째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감태차 스트레칭 심호흡 명상, 심지어는 의사 처방 수면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두 시도하셨지만 그 어느 것도 꾸준한 효과를 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바로 낮 동안 지속되는 정신적인 혼란과 집중력 저하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깜빡해요. 이거 치매인가요? 저는 부드럽게 설명드렸습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뇌는 스스로를 정화하고 복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반복되면 그 혼란과 기억 저하는 치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쯤 피스타치오 한 줌 약 30알 정도를 소금 없이 껍질을 벗긴 채로 드시기로 한 것입니다. 2주가 지난 후 강미정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결 부드럽고 환한 음성이었습니다. 요즘 다시 잠이 와요, 선생님. 그리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예전처럼요. 이것이 바로 피스타치오의 힘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자연 상태의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각성 리듬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서 그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얕은 잠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하지만 피스타치오를 통해 멜라토닌을 식품으로 보충하면 약물과는 다른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수면 중에 작동하는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우리 뇌에는 독성 단백질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청소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 기능은 깊은 수면 중에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없다면 알츠하이머의 주범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인지 저하와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피스타치오는 이 과정을 막아줄 수 있는 조용한 수호자입니다. 게다가 피스타치오는 비타민 B6가 약 0.5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낮에는 기분을 안정시키고 밤에는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중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추가로 피스타치오에는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하여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진정된 수면 상태에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소금 없는 피스타치오 30알을 껍질을 벗긴 상태로 드시길 권합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야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게 이제 회복할 시간이에요 라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밤의 의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뇌를 지키는 4가지 견과류, 즉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그리고 피스타치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뇌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4가지 위험한 견과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견과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나쁜 견과류 중 첫 번째는 땅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실 수도 있지만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호두나 아몬드처럼 건강한 견과류로 여기지만 사실 땅콩은 땅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입니다. 대두나 렌즈콩처럼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곰팡이 오염에 쉽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성됩니다. 이 독소는 뇌 염증과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눈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고 냄새도 없으며 일단 생기면 없애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령자의 간과 면역계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산 그 중에서도 리놀레산이 과도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 오메가6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고령자분들은 이미 식용유, 가공식품, 인스턴트 간식 등을 통해 과잉 섭취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오메가6가 몸 전체의 염증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뇌의 만성염증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인지질환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실제로 매일 아침 땅콩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간식으로도 꾸준히 땅콩을 섭취해온 환자분들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식단에서 땅콩을 완전히 제외하도록 조언드렸더니 몇 주 안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뚜렷해졌다는 보고를 자주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단지 뇌 속 염증의 원인을 없애준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땅콩 제품은 그냥 삶거나 날 것으로 먹지 않습니다. 꿀에 절여져 있거나 초콜릿에 코팅되어 있거나 혹은 달달한 땅콩 버터 형태로 섭취됩니다. 이처럼 첨가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로 인해 염증 반응을 더 강하게 유도하며 장기적으로는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땅콩은 아예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대체 견과류가 충분히 존재하며 그런 선택이 뇌 건강에 훨씬 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는 염증과 독소가 아닌 맑고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땅콩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에 소개할 견과류를 보시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엔 부드럽고 고급스럽지만 실제로는 뇌에 큰 부담이 되는 그 견과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60세 이후 피해야 할 견과류. 두 번째는 바로 캐슈넛입니다. 겉보기엔 부드럽고 고소해서 누구나 좋아하지만 이 캐슈넛이야말로 은밀하게 혈당을 위협하는 가짜 견과류에 가깝습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현저히 높고 좋은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뇌를 지키는 견과류가 아니라 급속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 혈당 변동이 잦은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캐슈넛을 먹으면 포도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고 이후 급락하게 되면서 뇌는 흐릿해지고 짜증이 늘며 에너지 저하가 쉽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산소 공급이 줄며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감퇴를 가속화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자주 봅니다. 정신이 혼란스럽고 집중이 잘 안 되고 피로감이 지속된다는 한 환자분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매일 간식처럼 캐슈넛을 챙겨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조정한 후 그분의 정신적 선명함이 확연히 나아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섬유질 함량입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식이섬유가 극히 낮아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해주는 기능이 부족합니다. 이는 마치 껍질만 씌운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게는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캐슈넛은 너무 부드럽고 맛이 좋아 섭취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보통 1회 권장량은 18알이지만 많은 분들이 한 번에 2~3배 이상 드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당과 지방이 과도하게 들어오고 특히 기름에 볶아진 캐슈넛이라면 건강을 위한 견과류의 이점은 거의 사라집니다. 만약 캐슈넛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반드시 적정량을 지키고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혈당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뇌 건강과 알츠하이머 예방이 목표라면 캐슈넛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메가데미아 견과류는 보기에는 고급스럽고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진짜 얼굴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메가데미아 자체가 독성이 있거나 위험한 음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이 고소한 견과류가 뜻밖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메가데미아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방 함량을 자랑합니다. 전체 열량의 무려 75% 이상이 지방에서 비롯되죠. 물론 지방이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소화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농축된 지방을 갑작스럽게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해지고 심하면 설사 증상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메가데미아 한 줌을 드신 후 몇 시간 동안 속이 무겁고 기운이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방 함량은 곧 높은 칼로리를 의미합니다. 메가데미아 30g 한 줌 남짓한 양이 200kcal 넘습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는 포만감이 그리 크지 않아서 무심코 2~3줌을 먹게 되면 하루 권장 열량을 금방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체중 증가나 복부 비만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부담입니다. 체중 증가와 치매, 알츠하이머 위험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메가데미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할 식품입니다. 또한 이 견과류는 위의 배출을 지연시키는 특성이 있어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화가 느린 분들이나 위산역류, 위하수 위염 등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메가데미아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산이 올라와 속이 쓰리거나 식사 후에 오랫동안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메가데미아는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입니다. 여기에 더해 간과되기 쉬운 부분은 담낭 건강입니다.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메가데미아는 담낭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이미 모르게 갖고 있던
담석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증상 담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메가데미아가 그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메가데미아는 마치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 깊숙이 쌓입니다. 맛은 좋지만 오래도록 남는 부담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같은 만족감을 주면서도 이 같은 위험이 훨씬 적은 견과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견과류는 이보다 훨씬 더 우려스러운 존재입니다. 작고 기름지며 자주 무심코 섭취되는 이 식품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물 흡수를 방해하고 입맛을 이상하게 바꾸며 노년기 체중 감소라는 위험한 신호로 이어질 수 있는 주범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씨앗이 그렇게 위험할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해 전 저에게는 73세 김영자 어르신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식단을 꼼꼼히 기록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하며 새로운 요리법을 실험하는 분이었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언제나 약 복용 시간도 정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물 한 모금도 쇠맛이 나요. 밥도 과일도 다 이상한 맛이 나요. 하고요. 이미 몇 주간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 기능이나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을 의심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영자 어르신께서 최근 직접 만들어 드셨다는 소스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들어간 재료가 문제의 열쇠였습니다. 바로 소나무 씨앗, 즉 잣이었습니다. 조그맣고 고소한 그 씨앗 하나가 이런 큰 혼란을 일으킬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죠. 김 어르신은 잣 입맛 증후군이라 불리는 현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잣을 섭취한 후 며칠에서 몇 주간 음식이 갑자기 금속처럼 쓰고 떫은 맛으로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겉보기에 무해하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 음식과 물을 자기도 모르게 멀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체중이 줄고 있거나 수분 섭취가 줄어든 어르신에게는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증상조차 영양 결핍 탈수, 심지어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잣에는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작용에 영향을 주는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조절, 약 한 구울제와 같은 흔히 처방되는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해 알고 있는 의사나 약사도 많지 않아 대부분의 어르신은 아무 경고 없이 잣을 섭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잣은 또한 다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지방은 보관 상태에 따라 쉽게 산화되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관절 통증, 대사증후군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잣은 파스타나 소스에 갈아서 넣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게 매일 섭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과되기 쉬운 위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잣은 작고 미끄러우며 삼킴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이 잘못 삼켰을 경우 기도로 넘어가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안이 마르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지죠.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작고 고소한 씨앗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작디작은 크기 속에 담긴 위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잣 대신 더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다른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식사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어야지 불편과 위험을 안겨주는 것이 되어선 안 됩니다. 건강한 선택은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매일 챙겨 먹어야 하고 어떤 견과류는 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과연 여러분의 일상과 기억력, 정신적 예리함, 그리고 삶의 독립성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고 평범한 선택들이 어떻게 삶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이에 뇌 건강의 이야기 역시 언제든지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상담하여온 수많은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떠올리면 뚜렷하게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건 나이 자체가 아니라 오랜 세월 반복된 사소한 습관들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작고 무해해 보이는 한 줌의 견과류가 조용히 우리 건강을 지탱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았죠. 오늘 우리는 총 8가지 견과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중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 4가지를 모든 어르신들이 매일 꼭 챙겨 드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 견과류들이 유명하거나 건강식품 코너에 진열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뇌를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수면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줍니다. 반면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은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지만 조용히 염증을 유발하고 약물 작용을 방해하며 혈당을 치솟게 만들고 때론 체중 증감의 균형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견과류들을 건강식으로 알고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때 활력을 주던 음식이 지금은 몸을 지치게 만들고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성분이 지금은 문제의 뿌리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의 고요한 싸움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너진 것도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몸은 여전히 듣고 있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때때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올바른 작은 선택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땅콩을 끊고 피스타치오로 바꾼 남성 어르신은 수면의 질이 약 없이도 좋아졌고 하루에 한 알의 브라질 너트를 챙긴 여성 어르신은 마음이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호두를 함께 먹기 시작한 부부는 대화가 더 깊어지고 웃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생물학이고 우리 몸이 제대로 된 연료를 공급받았을 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부엌으로 들어갈 때나 슈퍼마켓의 간식 코너를 지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완벽할 필요도 없고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그래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침에 자신 있게 일어서는 감각 찾아온 이웃의 이름을 기억해내는 기쁨 걷고 웃고 껴안을 수 있는 에너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단지 몸만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력 그리고 소중한 관계 속에서 내가 나로 살아가는 힘을 되찾는 여정인 겁니다. 저는 김도훈 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끝으로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기억력도 깊은 자신감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몸에 맞는 올바른 연료를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 이 한 줌의 견과류가 되기를 바랍니다.